네.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그 심포지움에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 어제 풍랑 울릉도에 경보가 발령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발표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해양 쓰레기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남북 교류 협력 또 내지는 해양 생태 환경 보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동북아 해양 쓰레기 어떻게 보면 직결지라고 할 수 있는 울릉도 독도의 그 해양 쓰레기 현황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독도와 함께 울릉도 주변 해역은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양 보호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또 수중 경관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상 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국내 기인은 물론이고 외국 기인, 특히 중국 쓰레기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북한, 일본, 러시아, 동남아 해양 쓰레기가 다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울릉도 독도 연안의 생태계랄지 경관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해양 울릉도 연안에서 해양 쓰레기 분포 조사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같은 기간 동안에 국내 해안 쓰레기 조사 정점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쓰레기가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울릉도의 외국인 해양 쓰레기가 대부분 중국산 쓰레기 있고 또 바람과 해류의 특성상 또 북한으로부터 그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또한 다수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중국에서 떠밀려온 이러한 쓰레기들이고 오른쪽에는 금강산 샘물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울릉도 연안에 떠밀려온 이 바람을 따라 가지고 연안에 떠밀려온 쓰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넓게는 한동의 협력이 모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울릉도는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지금 울릉도 죽도의 수중 그리고 대풍감 아래의 수중 그리고 코끼리 바위 아래쪽 그 수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그 울릉도는 독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런 아름다운 수중 경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해양 보호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는 그림처럼 울릉도 해안가의 다수의 특히 지금 겨울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한 북서풍이라든가 강한 파도에 의해서 다수의 해안 쓰레기가 울릉도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아래쪽 그림은 이 압록강이랑 상표가 분명한 북한 쓰레기들이고요. 그리고 중국산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쓰레기들 그리고 일본 쓰레기들 또 다수의 지금 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쓰레기인데요. 이런 쓰레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쓰레기들이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독도에 시범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독도에서도 이런 중국산 플라스틱들이 발견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울릉도 독도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인천 백령도
포함을 해서 제주도, 남해안, 그리고 속초, 그리고 전국 40개소에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안 쓰레기의 발생이랄지 이동 현황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해안 쓰레기에서는 크기가 2.5cm 이상 부분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에 보시는 그림처럼 울릉도, 독도는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지에서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에 울릉도도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2020년부터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공식 정점으로 지정돼서 현재까지 저희가 2개월 내지 3개월 간격으로 저희 울릉도 독도 기지의 전면 해상 울릉도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기인, 국내기인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울릉도의 경우에 저희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 정도의 이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전체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1000여 개에 가까운 그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그 중에 101개가 즉 전체 쓰레기 중에서 외국기인 해양 쓰레기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인천 백령도랄지 제주 사계리, 신안 임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전국에 비해서는 좀 상위권 외국기인 쓰레기가 발견되는 부분이고요. 외국기인 쓰레기 중에서 대부분은 이 중국산 외국기인 쓰레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물론 이거는 이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쓰레기가 발견했는데 저희가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에 2020년 전국 연한의 경우에 전체 40개 정점 중에서 28개 정점이 외국기인 쓰레기가 조사가 됐었는데 그중에 이 제주 김영이 93개로서의 최다 지역이었는데 울릉도는 101개로서 그래서 같은 동일 기간 해양 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외국기인 쓰레기가 발견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 예컨대 울릉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견되는 반면에 이러한 동해 연안 쪽에서는 거의 외국기인 쓰레기가 발견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울릉도에서 갑자기 이러한 외국기인 특히 중국기인 쓰레기가 많이 발견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먼저는 2004년부터 북중 공동 어로 협약에 따라 가지고 이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조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랄지 동해 전체 오징어 자원량 감소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어선의 진출이 굉장히 감소했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00척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이들이 잡는 오징어 어획량이 동해 전체 그 우리나라가 잡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이렇게 어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수역 내지는 동해에서 잡다가 겨울철에 이제 피항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를 버릴 뿐만이 아니고 이처럼 폐 기름을 이렇게 버리는 사례들 그리고 그 연안에 이렇게 피항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 어선들의 울릉도 피항에 따른 앞서 얘기한 어떤 해양 쓰레기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양 환경적인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들이 어떤 경로로 우리가 이제 그 추적되는 길을 조사하기 위해서 울릉도 연안의 이 바닷물의 순환 분포를 보게 되면 동해 남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울릉도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동해 북쪽에서는 찬물이 러시아 그 북한 연안을 따라서 또 울릉도까지 오는 그러한 해류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양학계에서는 이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서 이러한 그 부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그래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거를 보면은 울릉도 연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남해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이제 북한, 러시아 인근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울릉도 연안까지 그런 오는 사례들. 그래서 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쪽에 있는 쓰레기들이 울릉도 쪽으로 오고, 또 남쪽에서도 해류를 따라 가지고 울릉도로 연안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은 이제 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떠밀려온 쓰레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울릉도 독도의 연안에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수중 쓰레기입니다. 어민들이 버리는 그 폐 그물이랄지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놀랍게도 저희가 이제 바다 기사단이랑 공동으로 이 독도에 관광객들이 가고 난 뒤에 이 수중 촬영을 몇 번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태극기가 독도 바닷속에 버려져 있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굉장히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양 쓰레기에 대한 좀 관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굵은 해양 쓰레기들이 저희 기지 앞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플라스틱 쓰레기라든가 이런 쓰레기들처럼 이게 결국에는 분해가 돼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해서 우리 어류들이랄지 결국에는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가 바다 쓰레기에 대한 좀 관심들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제가 2006년에 이제 그 어떤 이유로 이제 일본 해상보안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한국 과학자들에게 이 일본에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이 떠밀려간 쓰레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국 말이 적혀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좀 한국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가 또 일본으로 가는, 그래서 이런 그 한동해권 쓰레기 부분들은 단순히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국적인, 그래서 공동의 이렇게 함께 풀어가야 될 공동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인류 공통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면서, 또 이러한 해양 쓰레기에 대한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정치 외적인 이러한 부분들, 과학적인 협력이랄지 이러한 쓰레기를 통해서 환경 협력, 동북아 협력, 또 내지는 남북 협력이 좀 확대가 기대할 거다 생각이 들고, 특히 울릉도 주변의 이 중국 어선에 의한 이러한 해양 쓰레기 부분들은 특히 이러한 그 오징어 자원 암액 부분, 중국 어선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 동해 오징어 자원량 보전 차원에서 이러한 남북 협력이 또 관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울릉도 같은 경우는 동해안 최초의 해양 보호 구역으로서 울릉도 연안의 어떤 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울릉도의 어떤 경관 자원 보호 부분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러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또 쓰레기 부분들은 이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주민이랄지 민간이 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부분들, 또 민간 차원, 학회 차원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좀 대응이 필요하지, 또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해양 환경 부분을 통해서 동북아 협력, 그리고 남북 협력이 또한 기대해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좀 진행해보면 좋은 연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유라시아 원 이스트 포럼에 대해서 좀 참석을 같이 해서 활발한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 또 앞전에 발표에서 보니까 우리 김인현 교수님이랄지 이제 특히 이제 울릉도 독도를 여러 가지 활용한 남북, 그리고 이제 울릉도가 하나의 그 남북 교류 협력 특구로서 또 북한이, 우리 북측이 또 울릉도에 대한, 독도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각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정치 외적인 부분에서 울릉도를 활용한, 또 울릉도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한 또 이러한 그 우리가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과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기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발표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동해 오징어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부를 통해서 지금 그 남북 교류 협력 심포지움을 좀 제안을 성사 가능성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우리 지역 어민들이 워낙에 우리 중국 어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북한 북측 학자를 울릉도에 초청을 해서 북한의 북측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오징어 낙지 좀 공동 심포지엄 울릉도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안드린 제안하신 지방 정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 정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해양 쓰레기의 어떤 남북 공동 대응이랄지 동북아 공동 대응의 문제, 오징어, 낙지 공동 대응,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